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 소녀의 이야기 1980년 초등학교 4학년 9월에 쓴 일기를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에는 이미 단풍이 들었다고 하네요. 산골 소녀와 함께 가을날의 운동회와 가을 소풍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1980년 9월 15일 월요일 맑음. 제목 어머니께서 영주에 감. 어머니께서 영주에 담배 조례하는 사람을 구하러 갔다. 이틀 밤을 자고 오신댔다. 어머니께서 가실 때에 내가 올 때까지 재산 언니 집에 가서 잠을 자거라 하고 가셨다. 아버지께서 아침밥을 일찍 못 하시기 때문이다. 내 동생 진규가 과자 많이 사와 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1980년 9월 16일 화요일 맑음. 제목 선생님. 집에 가지 않기에 무용 연습을 하고 아침 자습을 내어놓고 자습을 했다. 선생님께서는 작은 북 치는 것을 가르치셨다. 해가 다 질 때 선생님께서 컴컴하다고 집에 빨리 안 가니 하고 물으셨다. 집에 가지 않고 오늘은 언니 집에서 잡니다. 하는 소리가 입 안에서 맴돌았다. 선생님 말씀을 듣기 위해 언니 집으로 갔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약간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1980년 9월 17일 수요일 맑음. 제목 운동회 연습. 청백계주 선수 달리기를 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소리로 힘껏 응원해 주었다. 한참은 백군이 앞서갔다. 또 청군이 앞서갔는데 뛰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백군이 이겼다. 나는 응원할 때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하면 목이 따갑고 목소리가 안 나왔다. 이럴 때는 손뼉만 쳤다. 무용 옷은 저고리는 흰색에 빨간 고름과 치마는 빨간색이다. 어머니께서 고되고한데 무용을 빠져라 하고 말하셨다. 속상하지만 참고 빠진다고 했다. 1980년 9월 18일 목요일 맑음. 제목 어머니께서 오심. 집에 와보니 엄마가 오셨다. 이모가 사다 준 사과와 사탕은 너무 맛있었지만 엄마 입이 많이 부어 있었다.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런데 응? 여쭈어 보았더니 빗자루 만드는 걸 배로 갔다가 벌 한 마리에게 한 방 쏘였다. 벌이 아주 작고 파리 같은 소리였는데 쏘니까 두드러기까지 사방에 정신없이 났다고 하시며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타이르셨다. 운동화가 2,000원인데 여기엔 나지 않는 게 참 좋았다. 실내화가 1,000원이다. 조금 커서 뛰면 사뭇 헐렁거릴 것이다. 그렇지만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다. 빗자루를 만들기 위해 쌀이나무를 베려고
산에 가셨던 엄마가 벌에 쏘였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입술이 퉁퉁 부었네요.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온 몸이 벌겋게 부어 아주 많이 심각했습니다. 벌에 쏘여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옷도 잘 옮고 벌도 많이 탔나 봅니다. 그런 중에도 제 걱정을 해주시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엄마가 영주에서 새 운동화를 사오셔서 너무 좋아했네요. 더구나 이곳 가게에서 볼 수 없는 멋진 운동화였나 봅니다. 좀 커서 헐떡거리지만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뛰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1980년 9월 19일 금요일 맑음. 제목 집에 가지 않음. 무용 연습이 끝나고 우리 반 경기 연습을 했다. 한 사람만 틀리면 다시 한다고 해서 시간이 약 20분간 걸린 것 같았다. 심부름인 소금 한 대도 못 사가고 빨리 뛰어갔다. 아이들이 모두 가고 아무도 없었다. 속이 상해서 덥석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옆에 있는 집 주인이 왜 우냐고 물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거라 하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 들어가자고 했다. 아주머니는 참 착하고 인심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크게 감탄하였다. 1980년 9월 20일 토요일 맑음. 제목 예행 연습날. 가을 운동회를 하기 위한 연습을 했다. 점심시간이었다.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태순이에게 돈 100원만 빌려주겠니? 했다. 태순이 집에 따라가서 태순이 엄마에게 배가 고파서 그런데요. 돈 100원만 빌려주시겠어요?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태순이와 같은 반이니 빌려주겠다 하고 돈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했다. 사과 2개와 학급 경기 4꼬리눈을 하기 위해 파란 끈 20원을 주고 4발을 샀다. 다 먹어도 배가 고파서 오후 캥거루 달리기에서 2등을 했다. 학교에서 늦게 마치면 혼자 산길을 걸어 집으로 가기가 무척 무서웠습니다. 언니 집에서 자도 되지만 그저께 이틀이나 언니 집에서 잤던 터라 어린 마음에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속상했으면 길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을까요? 오죽하면 알지도 못하는 아주머니가 집에서 자라고 한다고 감사해하며 들어가 잤을까요? 참담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운동회 총 연습을 한다고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남의 집에서 자는 바람에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으니까요. 학교 근처의 친구 집에 가서 100원을 빌려 준비물도 사고 사과 2개를 사 먹었는데 배가 고파 달리기에서 2등을 했다고 하네요. 씁쓸하네요. 돈을 빌려서라도 사 먹어서 다행인데 빵이라도 사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물을 샀네요. 1980년 9월 21일 일요일 맑음. 제목 끝담배. 이번 담배가 올해 끝담배이다. 담배를 뜯는다고 하면 신경질만 났다.
그런데 이번 굴만 찌면 조례를 하고 감정 간다. 담배 농사철이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나 봅니다. 끝담배라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금방 눈물이 핑 돌았네요. 학교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만큼 눈물 나게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농사일의 형편을 잘 아니까 싫다는 말은 못하고 추석날 놀 수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담배가 자라면서 아래쪽 잎부터 누렇게 익어가면 순차적으로 뜯어서 잎을 엮습니다. 엮은 잎은 건조실에서 장작불을 떼어 쪄서 말리고 이런 작업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조례를 합니다. 엄마는 일손이 부족해서 조례를 할 할머니들을 구하러 영주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말라서 구겨진 담배잎에 물을 뿜어 눅눅해지면 펴서 모양을 내고 상품 등급별로 나누어 묶는 것을 조례를 한다고 했지요. 전매청에서는 등급별로 키로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감정한다고 했죠. 빛깔과 잎의 크기, 상태 등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습니다. 한 해 담배 농사가 마무리되면 외상으로 가져온 비료값이나 모종값, 비닐값 이런 비용을 다 치르고 남는 돈이 우리 몫입니다. 기쁜 날이 될지 허무한 날이 될지가 결정되는 날이 감정하는 날입니다. 1980년 9월 22일 월요일 맑음. 제목 운동복.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3시 30분쯤 되어서 옷을 사러 다시 내려간다고 다들 야단이었다. 엄마, 나도 명숙이한테 시키자. 엄마, 얼른 사줘. 하고 졸랐더니 2,500원을 꺼내어 명숙이에게 주며 성남이 것 단벌 사온나. 예, 하고 갔다. 담배 일을 계속하고 있었더니 시간이 오래 지나 옷이 왔다. 색깔도 좋지 않고 짧은 여름 옷인 것 같았다. 이게 뭐 2,500원이지?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1980년 9월 23일 화요일 맑음. 제목 추석날. 하얀 햅쌀밥과 송편떡이 먹고 싶었다. 일은 어제 저녁까지 마쳤다. 바빠서 떡도 안 하고 밀가루도 떨어져 없는데 가난해서 사지 못했다. 제사도 없다. 난 제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어제부터 집집마다 맛있는 음식을 하는지 구수한 냄새가 코를 쑤셨다. 침만 넘어가고 입만 다시고 먹고 싶어도 참고 지낸다.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에도 큰 댁에 못 가보고 추석 같지도 않았다. 추석이나 여느 날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햅쌀밥이나 송편은 고사하고 가난하여 밀가루조차 없는 형편이 마음 아픕니다. 학교도 못 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튀김을 하고 전월 부치는 냄새가 마을을 진동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제사가 많다고 음식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닌데 제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예천에 있는 큰 댁에 가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추석 음식이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1980년 9월 24일 수요일 맑음. 제목 운동회. 가을 운동회 날입니다. 운동장에 망국기가 펄럭인다. 어머니도 오셨다. 그러나 엄마가 선생님을 뵙는다면 생각했다. 선생님께서 예쁜 저고리 입고 파마하고 화장하고 오라고 했는데 엄마는 파마도 안 하고 저고리도 안 입고 화장도 안 했다. 그래서 엄마, 선생님 뵙지 마, 응? 선생님께서는 꼭 찾아뵈라고 하셨다. 만약 선생님께서 흉보실까봐 그랬다. 집에 와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운동회에 오시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바쁜 중에 먼 길을 일부러 오셨는데 짧은 생각에 선생님께 인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집에도 꼭 한번 와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답니다. 집에 대접할 것이 없다고 사이다를 한 병 사서 치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다 병이 부엌 한켠에 오랫동안 있었지요. 파마를 하고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네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1980년 9월 25일 목요일 맑음. 제목 꾸중. 선생님께서 들어오실 때 눈치를 슬쩍 봤다. 그리 좋지 못했다. 조금 있다가 어제 결석한 사람 나와.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아이들이 중얼거리자 성남이 언제 갔어? 또 눈치를 보고는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할 때 갔다고 하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한숨을 곱게 내쉬었다. 사실 어제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할 때 어두워지면 못 갈 것 같아서 엄마를 따라 집에 와버렸던 것이다.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와버렸던 것이다. 1980년 9월 26일 금요일 맑음. 제목 물에 비친 달. 가만히 서서 우물을 바라보면 반달은 고요히 잠겨 있어요. 아기 바람이 잠들었다. 반달 안에 그 누가 있을까? 토끼들이 나무 그늘에서 방아를 찢지. 세수를 하려고 하니 추워서 가만히 서서 바라본 광경이다. 1980년 9월 27일 토요일 맑음. 제목 소풍. 소풍날이다. 상쾌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밥을 싸고 돈 300원을 받았다. 갈산에 간다고 한다. 목이 마른다고 사과 한 개와 사탕 한 봉을 샀다. 200원이 남았다. 소풍 가서 점심시간에 있던 일이다. 정아, 미정이, 나와 3명이 수건 돌리기를 했다. 아이들이 자꾸 모여들어 15명쯤 되자 술래가 노래해 하면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쳤다. 떠들썩하니 선생님들께서도 가끔 바라보셨다. 오늘 소풍은 참 즐거웠다.
1980년 9월 28일 일요일 맑음. 제목 내 몸. 내 몸이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어제 소풍을 갔다 오니 다리가 아프고 몸도 귀찮아졌다. 걷기도 싫다. 그런데 멍청이 앉아있는 아이들은 몸이 귀찮아서 그럴 것인데 멍청이 앉아있는 그 말을 웃기려고 장난친 적이 있다. 그 많은 장난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것이 무척 싫었을 것이다. 귀찮아 보이는 아이에겐 장난을 치지 않겠다. 1980년 9월 29일 월요일 맑음. 제목 도시락. 웬일로 아침밥이 늦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녁밥을 프라이팬에 볶아주셨다. 동생 진규가 저녁을 먹지 않고 자서 배고프다고 울어서 진규도 좀 주었다. 다 먹고 내 밥을 자꾸 먹었다. 밥이 모자랐다. 도시락도 저녁밥에 반찬도 당기자를 넣어주셨다. 방에 가지고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먹을까? 가져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 방바닥에 고이 놓고 나와버렸다. 4학년 올라와서 처음이다. 4시간을 했다. 힘이 빠져 산길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가 도시락을 가져왔더라면 엄마가 걱정을 덜 하셨을 텐데 내일부터는 꼭 가져오겠다. 도시락이 마음에 안 들었네요. 당기자 반찬은 어떤 반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약초 당기를 고추장에 묻힌 것 같습니다. 쓴맛이지요. 도시락을 집에 두고 와서 배고픔을 톡톡히 느꼈네요. 걱정하실 엄마를 생각하는 걸 보니 그래도 착하네요. 1980년 9월 30일 화요일 맑음. 제목 가정실습. 내일부터 가정실습을 한다고 하셨다. 5일까지다. 6일은 학교에 온다. 사실 학교 가는 날은 이틀이다. 부모님 일을 도와주려고 선생님께서 숙제도 적게 내셨다. 국군의 날, 제헌절, 일요일이 있기에 2일이 학교 가는 날이다. 가정실습을 즐겁고 명랑하게 보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날 햅쌀밥과 송편을 먹고 싶은데 가난하여 밀가루조차 없어 부침개도 못해 먹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씩씩한 산골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